안녕하세요.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하루 휴가 했습니다. 저 지난 마이산으로 막내 동생네 부부하고 같이 놀러가서 산행했는데요. 눈이 와가지고 굉장히 추울 줄 알았어요. 검색을 하니까 엄청 추운 날씨가 있더라고요. 영하 막 8도 9도 막. 그래서 이게 얼어서 추워서 어떻게 올라가지, 추워서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을 하고 갔는데, 어머, 어저께 날씨가 다시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많이 다 녹고 기온도 영상 2, 3도 정도? 그래갖고 해가 나니까 바람 안 불고 아주 딱 좋게 산행을 했습니다. 관광차도 한 서너 대 왔는데, 엄마 부대들 튼튼하십니다. 대단들 하세요. 저보다 훨씬 언니들인데 씩씩하게 막 산에 눈 있는 데도 막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정말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맨날 하우스에서만 서서 왔다 갔다 했지, 그렇게 또 산행을 하는 건 너무 오래간만이라 처음에 걸을 때 힘들더라고요. 조금 평지를 걷는데도 숨이 차서, 조금 이제 걸어가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마이산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고바위가 없어요. 지금은 추워갖고 또 뭐 위에까지 못 올라가는데, 날씨가 좀 좋을 때는 뒤에까지 넘어가서 암마이봉, 수마이봉도 보고 운수사도 보고 다 보고 오면 좋은데, 어제는 저희가 조금 여기저기 막 시간이 촉박해서 길게는 못 가고, 가서 마이산 탑사만 보고 구경하고 왔습니다. 근데도 너무 좋았어요. 언니네 그 카페에 가가지고 쌍화차도 마시고요. 언니네 제라를 너무 많이 예쁘게 키워놔갖고 제라도 보고 왔는데, 참 동영상을 찍어올걸, 사진만 몇 장 찍어왔네요. 글쎄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진짜 예쁘게, 카페도 예쁘게 해놨던데 찍어갖고 올걸 잘못했네. 자, 이거 핑크 드래곤인데요.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요 이파리 하나가 금이 됐어요. 그래서 찍어봤습니다. 핑크 드래곤 14,000원 아이고요. 얘도 3두인데 핑크 드래곤 올 때는 다 똑같이 도매가 옵니다. 14,000원. 근데 얘가 물도 참 예쁘게 들고 4두고 예쁘네요. 아이시 그린 8,000원. 아이 3두 아이시 그린 3두씩. 쥐가 들어왔거든요. 추워지니까 쥐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쥐가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들어온 지 한 일주일 다 돼가나 봐요. 그쵸. 일주일 됐네. 오늘 딱 일주일이네요. 지난주 토요일날 키핑 매니아가 오셨는데, 언니 제 거 없어졌어요. 그래. 언니 뭐가 없어졌어? 그리고 갔더니 그 비싼 뮤리아랑 뭐 홍문이랑 뭐 이런 게 쑥쑥 뽑혀서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사람을 의심했죠. 그래서 막 돌려봤어요. CCTV도 막 돌려봤어요. 요즘 도둑이 막 지금 곤두서 있어가지고 돌려봤더니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쥐가 물고 갈 수도 있었겠다. 옆에 또 뭐 한두 개 또 갉아먹은 게 있어갖고 그래갖고 막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날은 못 찾았죠. 둘 다 이제 속상해요. 그분은 그분대로 없어졌으니까 속상하고, 저는 쥐가 그랬든 어쨌든 이거를 물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돼서 아주 그냥 속으로 끌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침착한 또 동생 매니아가 와갖고 여기저기 돌아보더니, 언니 일로 와봐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요, 이런 화분 사이에다가, 여기 사이에다가 이런 애들을, 이런 거를 막 펜던스 이런 거를 다 끊어가지고 쪼작쪼작쪼작 끊어다가 여러 데다 막 수북하게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뮤리아랑 홍문이랑 다른 거랑 막 다 갖다가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얘가 추우니까 들어와서 자기 집 만들려고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 군데 찾았거든요.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제 거에다가 이 화분 사이에다가, 이 화분 뒤에 여 사이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런 애들, 저 천국의 계단, 우 막 이런 거 다 끊어다가, 그리고 원종 미니마도 화분 하나 가득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거를 다 끊어다가, 글쎄
거기다가 여기다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쥐약 놓고 쥐덫도 놓고 쥐덫에다가 어묵 사다가 걸어갖고서는 쥐덫도 막 5개나 놨거든요. 근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머리가 아파요. 이거 쥐 들어오면 이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쥐가 잡을 수가 없어. 쥐한테 가면 쥐를 열심히 잽싸게 도망을 가버리니까. 근데 오늘도 아침에 와갖고 지금 막 거의 1시간 정도 어디가 잘못된 데는 없나, 찬바람이 들어오는 데는 없나 하고 거의 1시간 왔다 갔다 했나봐요. 근데 오늘은 아직 흔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먹을 게 없으면 오뎅을 어묵을 먹으러 들어갈 텐데, 끈끈이도 났는데, 끈끈에다가도 막 쥐약이랑 먹을 거랑 놓고 막 놨는데 어쩜 이렇게 안 잡히고 애를 먹이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너무해. 저 너무 힘들어요. 저쪽에 있을 때는 우리 고양이가 길고양이들이 있어가지고 저를 안 힘들게 했거든요. 자기 먹이 준다고 저한테 막 도마뱀도 잡아다 주고 쥐도 잡아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걔는 이제 길고양이라 거기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안고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그랬다가 확 도망가고 버리고 나서는 못 데리고 오거든요. 그리고 또 솔직히 데리고 오면 쥐랑 들고 뛰고 싸우면 여기가 난장판이 될 것 같아서 또 무서워서 고양이를 못 들여오겠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들어오면 땅 파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잖아요. 그 냄새도 막 엄청 나거든요. 비닐하우스라서 지 맘대로 들락달락 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이 또 없고, 여기는 새로 지은 데라서 이불로 커튼으로 다 막혀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 저는 너무 지금 머릿속이 아주 막 복잡해 미치겠습니다. 잘 해결되고 이 쥐 서생원님도 얼른 잡혔으면 좋겠어요. 한 마리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새끼 나면 안 되니까 얼른 잡혀야 돼요. 잡혀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쵸? 제가 쥐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다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을, 이제 애들이 점점 더 예뻐지고 쑥쑥 자랍니다. 아이라인 초코도 예쁘게 자라고, 카시오 조금도 화분 넘치게 지금 뭐 이렇게 크게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추워서 성장을 좀 멈추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물을 먹어야 할 것 같은 애들은 베란다에서 추운 데서 주지 마시고요. 싱크대에 가져가셔갖고 물 주고 한 이틀 정도 말렸다가 내놓으세요. 그러시면은 물 통통하게 먹고 또 이제 말려서 나갔으니까는 한 2, 3주 막 이렇게 또 잘 버티고 예쁘게 살 거예요. 그리고 베란다 온도는 얼지 않아요.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면 뭐 10도 이하는, 우리는 춥죠. 우리는 추운데 얘네는 낮에 온도가 12도에서 15도 이상 올라가요. 베란다는 아주 북한이라서 추운 데는 조금 환경이 좀 그러긴 하지만 그런 대로 그냥 완전 단수하시고 그냥 겨울 지내세요. 그러면 얘네도 추우니까 안 크고 딱 움츠리고 있어요. 그냥 월동을 해요. 그러면 물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추우면 추운 대로 월동하고 견디고 살으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잘 드는 남향 집들은 낮에 햇빛이 뜨거우니까 아무래도 흙이 말라버리죠. 흙이 말라버리니까 물을 조금 주신다든지, 아니면 얘를 좀 더 통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싱크대나 목욕탕으로 데리고 와서 물 주고 한 이틀 정도 말렸다가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한겨울을 잘 지혜롭게 나세요. 추운데 또 뭐 물을 2주에 한 번씩 줘야 된다, 한 달에 한 번 흠뻑 줘야 된다 막 이러지 마시고요. 겨울에는 물을 많이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두고 봐도요 통통해져요. 자기가 겨울을 날려고 막 이렇게 살을 찌우면서 짧아지고 통통해져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는 너무 막 물 줘야 된다, 물 안 주면 안 되나, 물 줘야 되나 막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물 줘야 될 것처럼 너무 입장이 말라서 흐늘흐늘 하면 데리고 들어가서 물 주시고요. 그리고 말려서 내보내시고요. 아닌 애들은 그냥 두셔도 무방합니다.
물 굳이 많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여기도 저도 지금 물 따로 이렇게 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추워지면서부터는. 그러니까 물 안 준 지 저도 제법 됐죠. 한 보통은 막 하우스니까 저는 이제 집보다 자주 줘요. 제가 주는 그 기준을 주시고 하시면 안 돼요. 집의 환경에 맞춰서 하시는 거니까 잘 생각해서 주시면 되고요. 저도 뭐 며칠에 한 번씩 주던 거를 지금 지금 2주 이상 지금 추워져 갖고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 지나가다 보면은 너무 얘가 잎이 살이 안 쪄서 말랑말랑하고 여기 흐물흐물하니 그런 애들이 있어. 입장이 얇아진 애들. 그러면 물조리로 떠다가 걔만 줍니다. 그렇게 겨울에는 요령 있게 잘 주시면 돼요. 짧은 잎 적성들도 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 짧은 잎 적성 이거는 2만원씩이고요. 제이드 스타금 3만원입니다. 제이드 스타금 3만원. 이 아이는 문페어리라고 하고요. 문페어리 약간 입장이 중간에 줄이 있으면서 온폭한 느낌 있는 그런 뽀얀 아이입니다. 문페어리는 3,000원이고요. 히알이나 이두아이 5,000원입니다. 히알이나 이두아이 5,000원이고요. 이렇게 뽀얀 아이 백년이라고 합니다. 백년 18,000원 아이고요. 이 아이는 먼로샤넬 만원 아이입니다. 먼로샤넬 만원 아이. 가시오 적금은 지금 사이즈가 16cm 정도 나오고요. 가시오 적금 2만원 아이인데요. 엄청 많이 컸고요. 얘네는 블루진이라고 합니다. 라인이 더 빨갛게 해야지 되죠. 라인이 예쁜 블루진 8,000원씩. 얘는 로제스타 14,000원 아이입니다. 얘네는 그라노비아 금인데요. 금종자에서 나온 거래요. 근데 아직 금은 많이 안 보이는데 그냥 그라노비아보다 그라노비아 금이 이렇게 군생들을 잘 이루면서 큽니다. 그리고 얘는 여름에 자요. 여름에 좀 오그리고 하엽이 지더라도 그냥 두셨다가 가을에 9월에 분갈이를 한번 해주시면서 물을 주시기 시작하면, 아니면 그냥 분갈이 안 해도 그냥 9월 달부터는 물을 주시기 시작하면 동영종이라 그때부터 깨어나갖고 예쁘게 큽니다. 그라노비아금 5,000원씩입니다. 그라노비아금 5,000원씩. 이 아이는 썸머로즈라고 합니다. 썸머로즈 8,000원 아이입니다. 얘네는 몽블랑 얼큰이 6,000원씩이고요. 얘는 루돌프 목대아이입니다. 루돌프 목대아이 12,000원이에요. 루돌프 목대아이 12,000원. 파랑새 군생 14,000원입니다. 파랑새 군생은 14,000원 아이고요. 이 아이는 실생 백사자 3만원 아이. 홍엽 남봉옥금은 5만원씩입니다. 홍엽 남봉옥금은 5만원씩이고요. 이 아이는 가을부터 성장을 하면서 봄까지 성장을 해요. 그리고 6월, 7월, 8월 정도 그때는 이제 휴명기인데요. 더워지면 물이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금 색깔이 없어지면서 녹색이 좀 많아지면서 녹색이 좀 많아져요. 그랬다가 다시 9월부터 가을부터 다시 금이 살 들어와서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우리나라 남봉옥 금보다는 성장이 조금 빠른 아이입니다. 예쁘게 그리고 잘 크는 그런 아이입니다. 파키포리노이데스도 이제 추워지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노랗게 변했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정말 너무 춥네요. 지금 추워서 이불도 아직 안 열었는데 이제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골프라고 하고요. 폴 에반시라고도 합니다. 이 겉에 모양이 꼭 골프공처럼 올돌돌돌 해갖고 별명은 골프예요. 원래 이름은 폴 에반시고요.
꽃은 다 피었다가 지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벌어지면서 새 얼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의 특징은 두 개로 되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고요. 한 번씩 탈피해 갖고 다음에 여름 휴면기가 될 때까지는 크기가 커지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크기가 커지는 아이입니다. 골프 폴 에반시라고 하고요. 사이즈들은 지금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제법 큰 사이즈입니다. 약 5cm 정도 나오고요. 약 5cm 정도 나오고 사이즈들이 제법 크고 씨방도 얘는 씨방도 아주 튼실하네요. 다른 아이들은 씨방이 없는 애도 있는데 얘는 진짜 씨방도 아주 튼실합니다. 5번 60번 아이 5만원입니다. 뭐 다 5만원인데 얘는 유별나게 씨방이 아주 튼실하게 씨방이 잘 앉았습니다. 얘네는 루비 군생입니다. 루비 7두 군생들이고요. 4만원씩입니다. 루비 7두 군생들 4만원씩입니다. 러블리 로즈 4,000원입니다. 러블리 로즈 4,000원입니다. 한몸 군생이고요. 얘네는 글로블루사 군생 6,000원씩입니다. 글로블루사 6,000원씩입니다. Y 둘은 보르게리예요. 보르게리 반짝반짝 블루게리 2만원씩입니다. 보르게리 요것들은 그냥 화분채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보르게리 2만원씩이고요. 얘는 글로보섬 2만원 아이입니다. 글로보섬 2만원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꼬맹이 리갈, 꼬맹이 물주머니 리갈은 4만원이고요. 조금 큰 리갈은 한두에 8만원씩입니다. 리갈, 물주머니 리갈, 이것도 정말 키우기가 쉽지 않네요. 빨리 크지 않으니까, 크기가 커지지 않으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이들입니다. 리갈. 네, 요거는 요적태선이라고 합니다. 요적태선 한두에 5만원입니다. 요적태선 한두에 5만원입니다. 네, 얘네는 마우가니 한두 아이. 얘네는 지금 제가 매년 키운 아이들인데요.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 4만원이었는데 도로 가격이 뭐 요즘은 막 떨어지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새로 갖고 온 애들인데 2두인데 사이즈도 좋잖아요. 근데 2두에 5만원입니다. 이렇게 키우기가 힘들어요. 이게 지금 코너들 조금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씨에서 나오는 재미 있죠. 씨에서 막 아주 점같이 파랗게 올라와 갖고 그게 1년 키워도 얼마 크지 않고요. 그리고 다 조금씩 크면 다시 뽑아 갖고 뿌리 털어서 이식해 줘야 되고 잘 정성스럽게 키워야 되고 1년 2년 키워도 크기가 빨리 크지 않고요. 정말 어려운 아이들인데 요즘 추세가 가격들이 너무 떨어지니까 막 그냥 가격을 없어요. 가격이 없어. 너무 좀 아쉽고 안타깝고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아이 2두 군생 마우가니도 2두 3두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머리국수 많은 군생이 되면 가격이 엄청 거해져요. 근데 지금 이게 2두에 5만원이니까 괜찮은 것 같죠? 키우시기도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너들은 추위에도 좀 강하고요. 물도 좋아하고요. 예, 등치만큼 물을 주시면 됩니다. 등치만큼 뿌리가 적겠다 싶을 정도로 가상으로 살살 돌려서 물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물을 많이 안 주고. 그래서 키우시면 재미있어요. 가을이면 꽃도 피고 봄 되면 탈피하면서 여러 개 얼굴도 보여주고 등치도 커지고 이렇게 부르게리처럼 작은 아이들에서 조금씩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이러면서 재밌어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다가 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풀분 요 작은 사각분에다가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하고 정리하기도 좋고요. 이렇게 키우시고요. 재밌어요. 키우는 게 이 애들이 얘네의 습성을 조금씩 알면서 키우시면 처음에 얘네들을 다육이 키우듯이 물을 흠뻑 주셔갖고 그 다음날 되면 푹 가라앉아서 녹아서 없어지고 그러는데 물을 많이 안 주시면 돼요. 조금씩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너는 막 굳이 뭐 베란다나 뭐 햇빛 좋은데 막 이런데 안 가셔도 괜찮아요. 얘네 야생지 가면 아주 커다란 나무들 밑에 살짝 그늘에서 진짜 바위돌처럼 이렇게 끼어갖고 큰데요. 물도 막 없고 막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습성을 알면 그냥 거실 창가에서 물도 조금씩 주시면서, 그리고 물 조금씩 주시는 게 어려우면 저기 생활용품이나 부엌용품 파는 데 가시면 자 이런 거 있어요. 소수병 이런 거 요런 걸로 해가지고 요걸로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만 한 바퀴씩만 요렇게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갖고 흙이 촉촉하게 조금만 젖어갖고 물을 먹을 정도 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주시면서 키우시면 되고요. 집에 따라서 물이 빨리 마른다, 물이 빨리 마르고 물 주고 나면 애들이 금방 뭐 통통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물을 한 번씩 더 주셔도 돼요. 많이 흠뻑 주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주시면은 뿌리가 이제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가 번식을 하잖아요. 뿌리가 번식을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그 뿌리가 빨아들인 물들이 살을 찌우면 아이들이 통통해지는 거예요. 저도 물을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자주, 그 자주라는 말에 또 열심히 또 자주 주시지 마시고요. 아우 제발, 사장님은 그렇게 줬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요. 막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는 거 보고서 가셔갖고요, 제가 샤워기로 물을 막 신나게 줬어요. 그랬더니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집에 가셔갖고 막 물을 주셨대요. 그럼 막 어떻게 돼요? 웃자라고 막 난리가 났죠, 다육이들이. 아휴, 제가 아주 자, 환경에 따라서, 흙에 따라서,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또 식물에 따라서 물 주는 건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그거 명심하시고요. 모르시면 요즘은 검색하시면 다 나오잖아요. 이름 다육이나 뭐 다육이 이름 누구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하시거나 식물 이름 누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에 막 이렇게 올린 거 있어요. 얘는 저는 이렇게 키워요 이러고, 저는 이런 환경에서 물을 이렇게 주면서 키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우리 집 환경에 맞춰서 예쁘게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수다 좀 많이 떨었습니다. 키우는 방법도 얘기하고 제가 사는 생활도 얘기하고 다 이렇게 해갖고 또 오늘은 마무리 할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추운데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